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끌어가고 있는 일란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머스크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죠. 사업가로서 테슬라라는 전기차의 혁명을 끌어왔고, 또 트위터, 요즘은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SNS 공간, 그 X를 인수해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단순히 운동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트럼프 대통령에 갖다 바치고 백악관에 한 자리를 꿰찼죠. 지금 이 일란 머스크가 맡고 있는 부서는 백악관의 정부 효율부라는 곳입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문자 그대로 정부의 효율을 추구한다. 그런데 정부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가 적은 정부, 사람을 대폭 자르고 또 소수 정예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하고 일란 머스크의 생각이기도 해요. 트럼프의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머스크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약 머스크의 얘기는 70% 이상을 자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다가 스스로 그만둘 사람 명단을 제출하라, 또는 업무 성과가 나쁜 사람들의 명단을 간부들한테 동향 파악을 해서 제출하라, 이런 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공무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욕 증시도 영향을 주고, 또 주가에도, 다른 산업 정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머스크에게 잘 못 보였다가는, 머스크와 어긋났다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조차 머스크하고 손을 닿아서 머스크를 이해시키면 트럼프를 이해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 공격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머스크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테슬라 주가는 아주 와르르 급락하고 있습니다. 연 닷새, 엿새째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하락폭도 하루에 6%. 자, 테슬라 같은 큰 회사가 하루에 6%가량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하락폭이거든요. 물론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릴 수 있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머스크가 꾸려가는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아주 연일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지금 여전히 테슬라 주가는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시점을 잘못 선택해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높아졌을 때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한마디로 요동을 치고 있고, 워낙 화제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머스크의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테슬라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회사 올트만이라는 사람,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올트만, 이분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가시적인 기술적인 성과는 오픈 AI라는 곳에서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뛰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2022년 말에 바로 이 오픈 AI라는 곳에서 챗 GPT를 개발함으로써부터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혁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 전반에, 기술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제임스 와트가 16세기에 처음 전기기관을 발견했을 정도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각도에서 누가 인공지능을 장악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변수예요. 세계 경제 판도를 인공지능을 장악하는 자, 그가 바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 브로드컴, 또 TSMC 같은 기업들 아닙니까? 이게 다 인공지능 쪽에 교육을 시키는 반도체를 팔거나 설계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왜 이렇게 요즘 한때 정말 세계 반도체 1위로서 잘 나갔던 삼성전자가 요즘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의 물결을 타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어떤 제품을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없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주력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른바 고대역 반도체라서 HBM, 그것을 적층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분량은 적게 하지만 기억 용량은 많이 하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필요해야 되고 기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초대형 용량의 메모리, 부피 작은 그런 것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HBM이라고 그래요. 이 고대역 하이밴디지 인공지능 반도체, 이거를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또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는 꾸준히 개발을 해서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는 삼성전자는 완전히 탈락하고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매출 부분의 판도도 SK 하이닉스 1등으로 지금 판도까지도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저력의 삼성이기 때문에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삼성은 아주 어려운 시련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물결을 제때 또 바르게 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앞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회사가 어디냐? 지금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SMCI,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 교육용 반도체 만들고 설계하고 장비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가격이 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작이 이제 진행되고 나면 그 반도체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최첨단의 반도체를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들이 결국은 종고로는 훨씬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상장은 안 돼 있는데요.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종목 추천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픈 AI는 미래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등이 여기에 출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최근에 올트만 회장은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도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동 합작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머스크가 갑자기 내가 올트만이 꾸려가고 있는 오픈 AI를 다 사버리겠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 인수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올트만이라는 분, 인공지능의 아버지라는 올트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머스크가 머스크했다라고 그러면서 웃기는 짓 그만해라 라고 반격을 하고, 오히려 올트만은 내가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나 또 트위터, X를 다 사버릴 테니까 너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요. 재력으로 놓고 볼 때는 머스크가 훨씬 더 돈이 많죠. 올트만은
오픈 AI 주식 거의 없습니다. 현재 CEO긴 하지만. 그래서 이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동원한다면 오픈 AI 살 수 있어요. 오픈 AI 올트만이 아닌 다른 주주들한테 돈을 더 준다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지분을 사 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머스크가 오픈 AI를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 순간 테슬라의 주가가 와르르 떨어진 겁니다. 아니, 좋은 인공지능,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산다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줘요. 첫 번째, 자, 인공지능은 앞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종국에는 최종 승자가 되겠지만 중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올트만하고 싸우면서 오픈 AI 지분을 유효성 있게 의결권까지 가는 50%한 사모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머스크 현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이 놀라서 팔고 떠나자. 그러면 심지어 D의 공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의 공포라는 게요. 집중을 하지 않는다. 이 테슬라가. 트럼프 도와주고 백악관가 있고 이러면서 본업인 테슬라 경영은 안 하고 이러다 회사 망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주가라는 것은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요인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중장기 전망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오픈 AI를 사겠다고 칼을 뺐단 말이죠. 그랬다면 이것은 인수 합병, M&A의 하나의 전쟁이 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산업계 판도 변화, 또 주가 변동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오픈 AI에 왜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느냐? 앞으로 인공지능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사실 따져보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2015년에 출범했는데 이게 원래 테슬라를 꾸려가고 있는 일란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원래 인공지능은 가장 빨랐던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 알파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도 이세돌 구단과 바둑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세돌 구단을 압승했죠. 그때 등장한 것이 구글의 알파고고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허사비스 박사인데 그 허사비스 박사가 아직도 구글에서 인공지능 CE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만드는 이 인공지능, 이게 산업 판도의 주력이 되면 앞으로 그 테슬라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래서 머스크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구글 새로운 하나의 동맹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글의 인공지능에 대항하자 해서 2015년에 만든 회사가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그때 올트만이라든지 많은 관계자들, 그 인공지능의 재계의 IT의 재벌 총수들과 함께 머스크가 주도해서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머스크가 지분을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까 사실상 오픈 AI는 머스크 소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싸움이 생깁니다. 올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 회사는 인공지능이 인류에 자칫 잘못 개발하면 굉장히 위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공익적 관점으로 개발하자. 따라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 해서 주식 지분이 많다고 해서 의결권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한 명의 회사 합자회차처럼 사업을 하는 의결권 구조로 지분이 아닌 어떤 공익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권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 왜 내 의결권이 적으냐. 그래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회사 그만둘래. 이러니까 올트만과 그때 싸웠습니다. 그런데 올트만이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지분을 다 팔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트만은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 위기를 올트만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갑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좀 출자해달라.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의결권 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그 이사회의 지지를 받고 올트만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그 오픈AI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려도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정희도 만나고 한국에도 오고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다니고 있죠. UAE, 아부다비 펀드 같은 것도 여기 돈을 출자를 했는데, 자, 이 대목을 머스크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올트만이 완전히 인공지능을 다 장악을 하겠구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동맹이 된다면 자기가 인공지능 회사 만들어 놓고 완전히 자기는 어떤 닭 쫓던 개가 되겠구나 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에 이제는 공개 매수 전까지 나선 것이거든요. 자, 인공지능을 둘러싼 머스크와 올트만의 전쟁은 단순한 두 사람의 기싸움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자 이 싸움의 흐름에 따라서 뉴욕 증시 주가도 굉장히 크게 변동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